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영상 사실 소식 전달할 거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그 소식의 빈도수가 조금은 줄어든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좀 영상의 개수를 줄이는 대신에 임영웅님의 소식 엑기스만을 탄탄하게 모아서 전달드리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야,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건 깜짝 놀랄 수준이다, 이렇게는 표현이 안 되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터져서 그야말로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자,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하해야 될 일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댄디 히어로 임영웅 런던보이 라이브 클립 영상이 7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임영웅님 하면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트롯 가수가 아니라 전체 가수 중에서 유튜브 내에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가수가 우리 아티스트 말고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런던보이는 임영웅님이 또 직접 참여한 곡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죠. 2022년 12월 11일 날 업로드된 이 유튜브 영상 라이브 클립이 700만 조회수를 돌파하여 1000만 뷰를 향해 그냥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 이상하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소씨는 임영웅님 소식 전할 때 뭔가 좀 더 기분이 업돼 보이는 것 같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조회수가 사실 굉장히 적게 나오거든요. 제 임영웅님의 소식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제 영상의 임영웅님 조회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유튜브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업적 플랫폼이지만 임영웅 가수의 소식을 전할 때는 저도 모르게 신이 난다라는 거. 그런데 임영웅님의 기록이 신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웅며든다.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첫 무대 영상이 2,50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저도 어머니한테 불러드리고 참 여러 번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 제 또래 친구들 앞에서 부르잖아요. 노래방 가서 부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노래가 트롯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임영웅이란 가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 배우자나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만큼 의미가 남다른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국민송, 이렇게 국민 노래, 국민곡, 국민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나 싶습니다. 이 노래 영상 역시 2021년 3월 13일 날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조회수가 폭등해서 이제는 2,500만 뷰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거 조만간 3,000만 뷰 각오도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기록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또 1위를 달성했다. 가수 임영웅이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또 1위를 했다. 1일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에 따르면 임영웅은 3월 4주차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 무려 117만 3,210포인트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오는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콘서트와 관련된 이야기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전달 드릴게요. 임영웅 님이 정동원 군과 전유진, 진혜성, 장민호 등과 함께 서울 명동 전광판을 수놓는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트로픽 명동 특전 결과 때문인데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임영웅님과 나머지 순위권에 있는 가수들이 바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을지로 입구역 롯데백화점에서 있는 맞은편, 어렵네요 참 위치가 서울 을지로 입구역 롯데백화점 맞은편 5개 전광판에서 이 영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대기록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영웅시대 분들, 소천사님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 멋진 기록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단독 기사입니다. 국민 가수 임영웅 호남평야에서 콘서트를 연다. 와, 대박이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효녀일보 심청 기자가 적은 기사라고 합니다. 내용을 좀 잘 볼게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른 척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보니까 오는 6월 16일 바로 임영웅님의 탄생일이죠. 생일을 맞아 기획된 콘서트라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최대 370만 트래픽을 기록하는 피켓팅에서 광탈한 팬들과 그 자녀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를 발표했으나,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죠. 거길 누구 코에 붙이냐, 그릇이 참 작다, 주제 파악 좀 해라, 엄마 미리 미안해 등등 여전히 팬들과 누리꾼들 사이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이에 응답하고자 기획된 콘서트라고 합니다. 호남평야, 우리가 장난으로 말했던 그 콘서트죠. 국내 최초로 성사되는 콘서트라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아주. 특히 이번 호남평야 콘서트는 임영웅이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호남평야 대여해 주실 분 연락 좀 부탁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언급 이후 대여도 해주겠다, 증여해 주겠다, 호남평야에 있는 지주들의 연락이 그야말로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성사될 수 있었다라는 훈훈한 후문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고요. 이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호남평야 대여해 주실 분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네요. 호남평야 콘서트는요, 무려 약 20만 명 정도의 관객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 스탠딩석, 서 있는 자리죠. 패밀리석 그리고 일반 좌석 등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패밀리석에는 평야인 만큼 돗자리가 깔리고요. 일반 좌석에는 엉덩이 의자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의자 아시죠? 밥 메고 그 모 농사 지을 때 요거 깔고 앉는 의자, 돗자리. 아주 그냥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호남평야니까 자 20만 명이 수용이 되려면 이거 돗자리 금액만 해도 20만 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20만 개 아니고 이 VIP석이 개수가 한정돼 있다면 적어도 이런 엉덩이 의자라도 수십만 개가 필요하겠죠? 와, 하나당 10,000원만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자, 늘 팬들에게 건행을 외치며 건강까지 독려했었던 임영웅은 이번 콘서트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티켓 예매에서 특히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티켓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건강검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되겠죠. 임영웅의 시그니처 인사인 팬들의 건강과 행복, 이 두 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콘서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너무 신나셨겠지만 제가 찬물 좀 끼얹겠습니다. 라는 기사도 안 떴어? 빨리 진행시켜. 댓글을 좀 볼게요. 진지하게 읽고 있었는데, 나 진지했는데 클래스가 다르다고 감탄하며 내렸는데, 그럴 줄 알고 저번 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빨리 진행시켜. 장난치는 것 같아? 나 엄마한테 전화 걸고 있었다고. 깜짝 놀라서 들어왔잖아. 나 진심으로 드디어 하고 있었는데 진짜인 줄 알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오늘이 4월 1일 무슨 날이죠? 만우절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가벼운 장난으로 넘기는 풍습이 있는 날이다. 그러니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넘어가 주셔야 한다라는 거. 제가 쓴 글 아닙니다. 저도 써있는 글을 보고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 소식은 사실 만우절 날 웃자고 한 팬분이 적은 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다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거 보시고 막 진짜냐라고 저한테 막 문의가 엄청 왔는데 당연히 가짜입니다. 당연히 가짜고 재밌자고 만우절 날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여기에 또 장난친 거에 또 의미부여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자, 이번 상암 콘서트에 대한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 이번 상암 콘서트 때 제가 임영웅님의 신곡 2집 앨범 무대가 있을 거다, 그 이전에 발표될 수 있을 거다, 요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사실 큰 소식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르면 이번 달 4월 달, 늦어도 5월 달에는 발표가 있지 않겠나?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로 스케줄이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상암 콘서트에서 신곡 발표 또는 2집 앨범 발표가 나올 확률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1집 정규 앨범 발표 역시 콘서트와 함께 이루어졌던 만큼 이번 임영웅님의 2집 정규 앨범 역시 콘서트와 그 결을 떼놓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사실 굉장히 빨리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 상암 콘서트 때 2집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자작곡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선고송과 관련해서도 한번 가장 먼저 유튜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영웅님의 자작곡이 2집 앨범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 만우절 소식만으로도 이 글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거든요.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 티켓팅 자리가 과연 있기나 할까 굉장히 좀 벌써부터 포기의 마음이 생길 정도인데 우리 소천사님들도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임영웅님의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 리턴즈 FC에서의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리가 짧아진 임영웅님을 보고 야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축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자른 게 아니냐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그게 맞는 것 같다. 그게 정말이라면 너무 귀엽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계셨을 정도입니다. 자, 리턴즈 FC에서 최근 2라운드 두 번째 시즌 경기도 공개가 됐는데 아마 요 경기 공개된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턴즈 FC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 두시면요. 항상 임영웅님의 앞으로 있을 다양한 이 리그 경기 영상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리턴즈 FC의 이번 2라운드 경기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 영웅시대분들의 활약상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까지 전해진 영웅사랑, 강원 영웅시대, 지역사회 소외계층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했다. 쭉 보니까 강원 영웅시대 회원님들이요. 지난달 29일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과 지역사회의 어르신과 소외계층 분들을 위해 엄청난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분들 얼굴 한번 싹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신다. 이날 협약은 가수 임영웅의 공식 팬클럽인 영웅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지부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 연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뿐만이 아니라 건약, 팬클럽의 지역사회 공헌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틀을 마련하며 모범적인 팬덤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의 영웅시대 지부장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수 임영웅을 통해 받은 위안과 사랑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의 대표적인 팬덤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그러니 이 노인복지관장님 역시 어르신들께도 인지도가 높은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인 강원 영웅시대가 복지관과 함께하는 만큼 지역 어르신들께 더 큰 의미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브랜드 평판으로도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영웅 3월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도 압도적인 1위의 기록을 세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보니까 가수 임영웅이 스타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르며 그 인기를 빛냈다. 놀랍게도 1위는 임영웅 님이 차지했고요. 2위에는 손흥민, 3위가 차은우 이렇게 그 뒤를 이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임영웅 님의 브랜드 참여 지수 포인트가요. 이미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
3.66%가 상승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 최근 월드컵 예선전에서 엄청난 대활약을 했고 토트넘으로 돌아가서도 대활약을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임영웅님 뒤에 위치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사실 요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매일 전략적으로 정기적으로 전달 드리기로 확정을 지은 상황 속에서도 임영웅 가수의 브랜드 평판 파워가 정말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대목입니다. 자, 여기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영웅 브랜드는 탄탄한 팬덤을 기반으로 광고와 음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했다. 그러니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니 임영웅님을 찾는 곳이 여기저기에서 쇄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은 지금 축구에 굉장히 푹 빠져 있다. 거의 뭐 축구 선수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추어 리그를 지금 임영웅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운동들이 있어서 뭐 이런 거 보면 알지만 시합 나가거나 대회에 참석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특히 임영웅님은 가수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콘서트가 지금 이제 5월 달에 오지 않습니까? 또 2집 앨범과 신곡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임영웅님은 아마 2집 앨범이 됐든 미니 앨범이 됐든 자작곡 빈도수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타이틀곡도 자작곡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 제가 최근에 선거송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전달을 드렸죠. 임영웅님의 자작곡이 많아져야 그렇게 선거송에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실 이거 작사가와 작곡가가 허락한 거지 가수인 임영웅님이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자작곡으로 또 앨범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녹음과 연습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을 쪼개서 축구를 한다. 저도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활약상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죠. 리턴즈 FC에서 임영웅님이 이미 2골이나 차지했었던 경기 설명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요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임영웅님의 이 리턴즈 FC에서의 활약상 대단했지 않습니까? 영상을 좀 짧게 한번 보면 이렇게 달려오는 선수의 패스를 받은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온 걸 그대로 차서 넣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임영웅이 신나가지고 달려가서 이렇게 팬 세레머니를 또 멋지게 해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네까지. 자, 요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리턴즈 FC에서의 활약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요번 2라운드 경기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2라운드 경기는 우천 경기가 됐어요.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아마 요 경기 영상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짧게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뭐 불법 펌을 해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을 위한 자료 화면으로서 사용된다라는 거 리턴즈 FC 채널 담당자분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전체 경기 영상을 쓰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보면 이게 임영웅님입니다. 공을 받아서 앞으로 달려나가며 저 중앙 쪽으로 쭉 줬는데 수비수의 머리를 받고 공이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 공을 이 수비수가 받아서 사이드로 치고 가다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쪽 선수에게 패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미 임영웅님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축구 선수는 포지셔닝에 따른 자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넓은 축구장, 축구 경기 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넓고 이 보는 눈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임영웅님을 마킹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중앙은 비어 있습니다. 만약 이 공만 커팅을 해내면 임영웅님이 바로 들어가서 슛 때리면 골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임영웅님이 이 선수가 준 공을 딱 커팅을 하죠. 커팅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공이 이 사이드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아쉬운 순간이에요. 만약 비가 오지 않았으면 임영웅님이 이 공을 잘 컨트롤해서 바로 이쪽으로 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드리블을 하다가 여기에서 뛰쳐온 선수의 발에 걸리면서 이렇게 뒤로 아예 굴러버립니다. 야, 제가 이 장면을 보다가 좀 살짝 흔한 말로 시겁했거든요. 많이 안 다쳤을까? 실제로 그 다음 장면 확장된 걸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임영웅이 이렇게 드리블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발에 걸려서 미끄러워 임영웅님 뒤로 거의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굴러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제가 정말 좀 놀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임영웅님 일어나서 요렇게 보이셨나요? 일어나서 정강이를 부여잡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물론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임영웅님이 잘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수지 않습니까? 가수인데 축구 경기가 생각보다 거칠고 부상이 잦은 운동입니다. 특히 발만 쓰기 때문에 이게 막 발에 걸릴 수도 있고 정강이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진짜 막 골절상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운동이기도 해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얼마나 열정이면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비가 쏟아지는 우천시에서도 임영웅님은 축구 경기에 몰입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3대 0으로 리턴즈 FC의 승리로 돌아갔어요. 이런 임영웅님의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이 경기에서 빛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리턴즈 FC가 승리를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드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보면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전력 질주하며 경기 끝나는 내내 엄청나게 집중해서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이 다른 선수들을 뒷받침해주며 놀라운 결과로 이뤄진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은 가수만이 아니라 함께 축구를 하는 이 동료들에게도 이렇게 자신을 사리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임영웅이란 사람은 가수나 축구 선수를 안 했어도 뭘 해도 성공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천사님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임영웅님을 찾는 정말 많은 이 아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가와 뭐 업계 다양한 장르를 뛰어넘어서 그런 소식들이 마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번 상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만약 길거리에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마주쳤다 라고 한번 지금부터 살짝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와, 내가 정말 임영웅님을 보고 있는 게 지금 이게 현실이 맞는가? 이게 실화인가? 이런 생각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과감하게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뜬금없이 드리느냐. 자, 요런 얘기가 팬들 사이에서 올라왔어요. 우연히 임영웅님과 만나면 내가 사진 촬영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다. 실제로 임영웅님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요건 이제 헤어 메이크업 담당인 재영쌤과 이제 스태프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긴 한데 요걸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임영웅님을 딱 마주쳤을 때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저는 이거 뭐 겪어봤지만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겪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의 뭐 콘서트장이건 뭐 어느 행사장이건 눈앞에서 마주쳤을 때 그 기분이 어땠는가. 제가 임영웅님이 요즘 뭐 이제 리턴즈 FC에서 막 활약하고는 있지만 사실 임영웅님의 이 축구 선수로서의 본격적인 행보가 막 활성화된 건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이 게릴라 축구 경기 그때 제가 라이브 방송 갔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 제가 임영웅님 정말 지척에서 한 2m, 3m 요 거리에서 지나가는 걸 눈으로 보고 사실 뭐 제가 소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웃겼지만 그냥 만약 임영웅님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마주쳤는데
멈춰 세우고 사인과 사진을 부탁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상상을 해보신다면 지금이야 뭐 끌어안고 싶어요. 뭐 바로 달려가서 막 사진 찍어주세요 할 것 같다고 하지만 이게 뭔가 더 심장이 두근거려서 말도 못 거는 그런 상황이 저는 충분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웅뽕참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요런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난 누구인가? 히트곡 하나 없는 국민 트로트 가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니까 트로트의 열풍, 양적 팽창이 이미 충분해졌다. 이제는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기존 히트곡을 누가 더 잘 부르나 장기자랑 하듯 경쟁하는 건 의미 없다. TV조선과 MBN 방송사 둘 모두 새 가수의 새 히트곡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 잘 나가는 트로트 열풍에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라면서 이 칼럼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안방에 트로트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죠. TV조선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이 그 불씨를 본격적으로 지피면서 우승자인 송가인 그리고 임영웅은 단번에 대한민국 탑가수 반열에 올랐으며 그 이외에 나머지 탑6, 탑7 멤버들도 국민가수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2탄, 3탄을 통해 계속 무명의 훌륭한 가수들을 발굴해내고 있어서 퇴근 이후 뉴스 시간대인 8시와 9시 이후부터는 온통 트로트 세상으로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V조선과 MBN은 밤만 되면 원곡 가수만큼이나 노래를 잘하는 끼 많은 후배들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지만 문제는 이 노래들이 이미 히트를 친 명곡들의 무한 반복이란 얘기입니다. 트로트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신곡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원곡 가수들을 불러놓고 장기자랑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멍하니 시청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냥 노래방에서 명곡을 울거먹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실예로 임영웅님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 임영웅이나 영탁 등 아주 소수의 몇몇 가수들은 자기 노래로 히트를 쳤지만 대다수의 트로트 가수들은 어떻습니까? 변변한 자기 히트곡 하나 없이 그저 기성 가수들의 노래로 무대를 때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게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예로 여기에서 김호중 씨 얘기가 나와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 성악 전공을 또 했기 때문에 이 트로트와 함께 섞여서 트바로티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장르를 새로 개척해서 한국만의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지만 실제 그의 콘서트조차 남의 노래가 더 많은 현실일 수밖에 없다. 현재 안드레아 보첼리의 두 곡을 받는 등 대히트곡 탄생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손에 꼽는 미스터트롯 탑7 멤버들조차 히트곡을 내는 가수가 몇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은 어떻습니까? 요번 전국 투어 콘서트 때 타가수의 노래가 몇 곡이나 됐을까요? 메들리로 불러지거나 임영웅님이 무반주로 팬서비스로 불러드린 노래 말고는 전부 다 임영웅님의 노래로 가득 채웠지 않습니까? 그 노래들의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 음원 차트 순위 미쳤죠? 지금 그런 가수가 트로트 가수 출신 중에 전무후무하단 얘기예요. 임영웅님이 트롯이라는 장르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트롯 가수 출신들 모두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임영웅님처럼 엄청나게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이 너무나 아쉽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칼럼에서는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예전의 경우 뭐 장윤정 씨의 어머나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등 히트곡을 통해서 스타의 탄생을 알렸고 본질적으로 가수에게 히트곡은 생명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따라 부르는 그 노래가 그 가수와 함께 이 나라 가요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죠. 지금 시기에 걸맞은 새로운 트롯곡이 탄생을 하려면 먹고 놀자식의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히트곡으로 노래를 불러봐야 의미 없다라는 거죠.
결국 무명에 가까웠던 가수들이 TV에 단골 출연을 하면서 갑자기 인지도가 높아지며 고가의 출연료를 받고 전국 행사를 뛰게 되니 얼마나 좋겠는가 싶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그렇게 잠시 대중들에게 소비되다가 영원히 잊혀지는 가수가 되는 길을 차치하는 꼴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히트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대중의 피로감들은 굉장히 쌓여서요. 익숙해진 마당에 지루함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임영웅 님이 미스터트롯에 나왔을 때 정말 역대급의 시청률과 파급력을 가져왔지만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어떻죠? 지루함을 굉장히 가져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하던 대로 하면 대중들은 금세 식상함을 느끼기 마련이며 지금의 트로트 열풍이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분이 많기도 하지만 처음에 신선함을 느끼며 트로트의 매력에 푹 빠졌던 젊은 세대들 역시 점점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가수를 모셔놓고 그 가수의 히트곡 가요제를 여는 형식도 이제는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트로트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송사들도 자신들이 키운 트로트 가수들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내팽개치는 소비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지양해야 한다.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이 양적으로는 충분히 팽창이 있으며 질적으로 향상되어 나훈아, 남진, 이미자, 주현미 이런 주옥같은 명곡들을 이어갈 새 히트곡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딱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TV조선과 MBN 방송사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임영웅님은 그들의 곁을 떠나 자주성을 가지고 엄청난 대성공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